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02%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28% 오른 것과 같은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건당국이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매사추세츠주의 한적한 부촌으로 비행기까지 파견하면서 이민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 수혜자 가운데 지난 2020년 3월 이후 납부한 부채 상환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폭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02%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28% 오른 것과 같은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주택담보대출 기업 프레디맥은 미국 은행들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이 연 6.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연 5.89%, 1년 전에는 연 2.86%였습니다. 프레디맥이 집계한 이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이 연 6%를 넘긴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1월 이후 14년 만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연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부동산 구매에 있어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 금융정보 제공업체 뱅크레이트의 그렉 맥브라이드 애널리스트는 연 6%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심리적 문턱일 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문턱이라며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력에 미친 영향은 부동산 가격이 28% 오른 것과 동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20일에서 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발병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지난 14일까지 미 전역에서는 약 2만 3천 건의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발병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지난 몇 주간 국내외에서 새로운 발병 사례가 감소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발병이 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이런 진단은 지난달 4일 원숭이 두창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40여일 만입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최근 원숭이 두창 발병이 인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히스패닉계 백인 남성에게 이 질병이 확인됐지만 지난주에는 흑인이 38%, 라틴계와 히스패닉이 25%, 비히스패닉계 백인이 26%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또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활용되는 시가 테크놀로지의 테코비리마트를 남용하지 말 것을 병원에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이번 주 테코비리마트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원숭이 두창에 대한 단 하나의 분자 변화도 테코비리마트의 항바이러스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 약을 처방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 주지사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워싱턴 DC나 뉴욕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이민버스를 보내고 있는데요. 플로리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주의 한적한 부촌으로 비행기까지 파견하면서 이민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주와 애리조나 주지사들이 뉴욕과 워싱턴, 시카고에 몇 달째 중남미 이민자와 난민 수천 명을 버스편으로 실어보내던 것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친이민적인 피난처 도시들을 향해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플로리다주의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14일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남쪽 지역인 마사스 비냐드에 2대의 항공기까지 파견해 이민들을 수송하면서 정치 무대의 비인간적인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집이 있는 마사스 빈야드에 주로 베네수엘라 출신의 이민들을 보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보낸 이민버스 2대도 어제 아침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저택이 있는 해군 관측소 앞에 이민들 100여 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은 콜롬비아, 쿠바, 가이아나, 나카라과, 파나마, 베네수엘라 출신의 이민들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에서 아이들과 무고한 가족들을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강제 이송하는 잔인하고 고의적인 정치 스턴트라며 에벗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를 두고 이미 납부한 경우 등과 비교해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수혜자 가운데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납부한 부채 상환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인 2020년 3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납부한 상환금은 반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학자금 융자 부채를 한 번이라도 상환한 대출자가 9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상환 유예 기간 중 부채 잔액이 최대 탕감액 미만으로 낮아진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의 경우 상환 유예 기간에 납부한 금액이 환불 조치됩니다. 예를 들어 $10,000 탕감 수혜 자격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2020년 3월 13일 이전 부채 잔액이 $1,500였고 이후 $1,000를 상환해 잔액이 $9,500가 남았다면 연방정부가 남은 부채 $9,500를 탕감하고 $500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환 조치는 대부분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부채를 완납한 채무자의 경우는 별도의 환불 요청을 해야 하고 학자금 융자를 재융자한 경우에는 대출업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는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 5천, 부부 합산 $25만 미만이 대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폭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트랜스젠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면서 증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가디언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폭력과 증오는 소수이고 증오는 만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폭력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백악관에서 열린 최초의 정상회담으로 United We Stand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개최한 취지에 대해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해야 하고 백악관의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라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로 인한 폭력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대인과 트랜스젠더, 아시아계 미국인 등 공격을 받고 있는 이들을 열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사건으로는 지난 2016년 올랜도 게이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와 2018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유대인을 혐오한 백인 남성의 11명 총기 난사, 2019년 텍사스 엘파소에서 벌어진 월마트 총기 난사,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당 수용 인원을 제한하자 이에 반발했던 유대교 폭력 시위 등을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백인 우월주의 및 폭력과 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증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의회가 힘써주길 바라고 소셜미디어 회사에 그들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증오 확산을 해결하는 데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도 모든 형태의 폭력은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며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과 침묵은 공범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에서 압수한 기밀 자료 등을 검토할 특별 조사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독립적인 조사관 지명 신청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사관이 11월 30일 자료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법무부는 기밀 문서를 검토할 수 없습니다.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판사는 어제 레이먼 디어리 전 뉴욕 연방 수석판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로라고 저택에서 압수한 기밀 자료 등을 검토할 특별 조사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디어리 조사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제안한 인물로 1980년대에 뉴욕 동부지검 연방검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디어리 조사관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브루클린 연방대법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퇴임 당시 국가 기밀을 포함한 대량의 정부 문서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을 압수수색하고 약 100건의 기밀 문서와 11,000여 개의 일반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포스트는 FBI가 압수한 자료에 외국의 핵 능력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문서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디어리 조사관이 11월 30일까지 압수 문건을 검토한 뒤 이들 문건이 기밀 문서인지 대통령 특권이 적용되는 기록물인지 분류해 법원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디어리 조사관이 11월 30일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법무부가 기밀 문서를 검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SBA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흥수 전 노아은행장에 대해 연방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552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연방중소기업청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흥수 전 노아은행장에게 최소 징역 7년과 벌금 552만 1,550달러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신 전 행장 측 변호사는 1년 가택연금을 포함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700시간 선고를 재판부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재판을 맡고 있는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오는 21일 신 전 행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신 전 행장은 지난 2019년 5월 SBA 대출 사기 및 뇌물수수, 뇌물수수 모의와 횡령, 착복 등의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습니다. 이후 기소된 지 3년 만인 지난 5월 26일 배심원단은 신 전 행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신 전 행장은 지난 2009년에서 2013년 SBA가 뉴욕 뉴저지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했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 브로커를 내세우고 브로커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밀리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SBA 규정을 위반하고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5월 시카고 도심 번화가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패싸움이 총격으로 이어지면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카고에 본사를 둔 맥도날드의 최고 경영자가 시카고의 치안 때문에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시카고 언론과 CNN 방송 등은 맥도날드의 크리스 캠친스키 사장 겸 최고 경영자가 이날 시카고 재계 모임인 시카고 경제클럽 행사에서 일부 구역으로 제한됐던 범죄가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매장 운영과 인재 운용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 캐터필러, 시타델 등 대형 기업이 최근 잇따라 시카고에서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다른 주지사와 시장들에게 본사 이전 제안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2,000여 명 규모인 본사 이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요즘 어딜 가든지 시카고가 대체 왜 그러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시카고시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듯해 시카고 주민으로서 자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매장 안에서 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노숙자와 약물 중독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시카고시 당국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시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살인사건은 797건 일어나 전년보다 3%, 성범죄는 2,069건으로 27%, 절도는 약 13,000건으로 21% 증가했습니다. 세계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에 뉴욕이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서울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업체인 헨리앤 파트너스는 최근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20개를 선정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은 백만장자가 34만 5,600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일본 도쿄는 30만 4,900명, 샌프란시스코 27만 6,400명, 영국 런던 27만 2,400명, 싱가포르 24만 9,800명 순이었습니다. 그 밖에 6위에는 로스앤젤레스, 7위는 시카고, 8위는 휴스턴, 9위는 중국 베이징, 10위는 중국 상하이 등이었습니다. 11위에는 호주 시드니, 12위는 홍콩, 13위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14위는 캐나다 토론토, 15위는 스위스 취리히, 16위는 한국 서울, 17위는 호주 멜버른, 18위는 달라스 포트워스, 19위는 스위스 제네바, 20위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한편 16위인 서울의 경우 백만장자는 10만 2,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만간 20위권 안에 진입할 후보 도시로는 중동의 두바이, 인도 뭄바이, 중국 선전 등이 있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23 회계연도 상반기에 할당된 4만 3천 개의 H-2B 비자가 지난 15일을 기해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쿼터가 모두 소진되면서 이민서비스국은 추첨으로 비자 발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H-2B 비자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분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전문직 임시 취업 비자로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3만 3천 개씩 모두 6만 6천 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타임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면서 타임스퀘어의 범위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14일 통과시킨 일명 타임스퀘어 총기 휴대 금지구역 설정 조례에 따라 그 범위가 항만청 버스터미널 포함 남북으로 40가에서 53가, 동서로 6번가에서 9번가로 확대됐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에 따르면 타임스퀘어는 총기 휴대가 금지되는 민감지역으로 분류됐고 조례는 통과 즉시 시행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14일 앞으로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의회에 기존의 조닝 규정 내용을 완화한 3개의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3가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조닝 규제 일부가 풀리면서 아파트와 콘도 등 주택단지 건설이 늘고 비어있던 상용 건물 증개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리스정 뉴저지 팰리세이드 시장이 예비선거 경쟁 상대였던 폴킴 펠팍 시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7일 펠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했던 정 시장은 선거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경쟁 상대였던 김 의원 및 선거 캠페인 측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500만 달러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 시장의 명예훼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재판부 역시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화복지 NGO 이노비가 맨하탄에 있는 어퍼이스트 양로원을 찾아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양로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1명과 외국인 1명에게 각각 $700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CEO 뉴욕 총원후회는 지난 12일 지역사회 나눔의 일환으로 9월 아침 무료급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 위치한 참지혜 한글학교가 지난 10일 개학 첫날이자 추석을 맞아 한국어 수업과 함께 추석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추석의 의미와 전통놀이, 전통 음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